수학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강의 때 이 수학 분석을 강의했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파일이 날아가서 재촬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1차 수업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해하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날아간 건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분석의 기본 틀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내부 외부로 나누고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해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SO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 WO 전략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ST 전략 그리고 WT 전략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환경 프로세스에서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단계는 요 수학 분석 그 기본적인 틀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SO 전략서부터 WT 전략까지 이렇게 서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사분면도 복잡했는데 이게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에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접점에서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겁니다. 방향을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항상 눈에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도출하는 방법 이 부분에는 이 한 가지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 거시환경 분석한 다음에 시사점 위험 요인 기회 요인을 근거로 해서 시사점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래쪽에 전략 방향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나 학자에 따라서 서술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 SO 전략 이 형식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서술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맞다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실제로 했던 사례입니다. 기업 컨설팅을 가서 했던 사례고 아마 전전 시간에 제가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이때 화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해달라고 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거시환경 분석, 미시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전문가 인터뷰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해갖고 그 네 가지의 방법을 갖고 각각의 시사점을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시사점을 축약을 해서 주요 추진 전략 그리고 적용점을 가볍게 서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접근만 하면 된다. 우왕좌왕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수학 분석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수학 분석을 제가 파일에서 빼먹고 동영상에서 촬영한 것이 날아가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만 정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분석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원 알버트 험프리가 고안한 경영 전략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내부 환경 및 미시 환경
분석 후 핵심 역량, 강점을 서술하는 것이고 기회 요인은 외부 환경 분석 후 기회 요인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약점은 내부 환경 및 미시 환경 분석 후 부족 역량을 서술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들이 역시 외부 환경 분석 후 위험 요인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내부 환경, 미시 환경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적어도 강점과 약점 같은 경우는 내부 환경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관적 입장이 아니고 경쟁사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시 환경을 제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서술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거시 환경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쟁사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아래쪽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학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분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강점과 기회 요인의 구분, 약점과 위험 요인의 구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내분과 외분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통제 못하는 환경적인 부분인가, 이 부분을 항상 집중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학 분석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스탠퍼드 연구원 알버트 험프리가 고안한 경영 전략 개발 도구고요. 자사 분석 시 장점과 단점이라는 절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사의 원가가 낮은 것이 장점이지만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경쟁사가 더 원가가 낮으면 우리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경쟁사와의 비교를 반드시 실시한다. 이런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 측면이지만 경쟁사와 비교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 시 의미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자사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경쟁사와의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장점과 단점은 사실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사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경쟁사와의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고 했고 그 아래는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체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강점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리한 시장 점유율이냐 불리하냐, 독점적 기술이냐 보편적 기술이냐, 높은 직무 만족도냐, 만족도가 낮으냐, 안정적인 공급 채널을 갖고 있느냐, 불안정하냐, 자금은 충분하냐, 아니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느냐,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도달하지 못했다.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CEO의 경영 능력이 특출한가,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올 필요가 있는가.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문 경영인이 오기가 좀 힘들죠. 오너십에 의해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오너십의 문제를 좀 거론하는 것은 보고자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봤을 때 오너십, CEO들의 의지, 그 기업가 정신은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낮은 광고 효율, 높은 광고 효율이 되면 강점이 되겠죠.
브랜드 이미지 악화, 브랜드 이미지 상승, 종업원의 고령화, 신규 직원들의 진입, 아니면 종업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경험 축적, 이런 부분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상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걸 바라봐줘야 됩니다. 연구개발 부족, 선행연구, 그 다음에 수익성 절하, 수익성 상승, 낙후된 설비, 신규 설비 투자, 뭐 이렇게 대비해서 계속 비교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강점 제가 한번 여기 서술을 했는데 높은 시장 점유율, 높은 인지도, 트렌드 선도. 자, 우리나라 전자제품 그중에서 제가 휴대폰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은 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류와 국가 간 교류가 확대가 되고 있다. 국가 간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현지 생산에 따른 브랜드가 선호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발적 홍보. 우리나라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사가시죠. 상대적으로 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써봤으니까 또 좋으니까 이거 사가겠죠. 또 접근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이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휴대폰과 전자제품 중에 휴대폰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점은 뭔가?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부담. 돈이 많이 들어가죠. 휴대폰 교체 주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2년 내지 3년이죠. 우리가 뭐 TV나 냉장고 같은 거 10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죠. 거기다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약점이 될 수 있고 자금력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약점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필요도. 계속 연구개발이야. 연구개발한 다음에 또 양산해야 돼. 양산에 불량 생겨. 불량 또 제거해야 돼. 유통망 새로 또 구매해야 돼. 홍보안, 광고 기획해야 돼.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겠죠. 이런 것에 따라 피로도가 증가된다. 이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교체 주기에 따른 위험성 상점. 우리가 신문 보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배터리 폭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이식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주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시장에서 뭐 퇴출, 뭐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정된다는 거죠. 말이잖아요. 교체 주기가. 이 측면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또 생산 라인이 계속 바뀌게 되죠. 부품 교체라도 적어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크기도 바뀌고 들어가는 부품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산 라인이 변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 소요도 증가되고 비용도 추가되는 게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국 우선 중심의 경제 체질의 변화, 뭐 트럼프와 그 다음에 시진핑,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이런 부분이 다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따지면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는 사람도 생기겠죠. 밑에 물론 뭐 설명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거의 100여만 원 정도 되는 휴대폰을 출시를 했는데 경제가 안 좋습니다. 지급 여력이 없고 구매력이 감소가 되죠. 그럼 제가 심혈을 기울인 연구 개발품이 시장에서 환영을 못 받고 퇴출되는 위기, 재고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항상 기업은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대단한 거죠. 물론 근로자들 거기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도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우리 양쪽을 다 봐주셔야 됩니다. 기술 복제 및 유사품의 등장. 우리는 이게 획기적이라고 했는데 이미 카피가 됐어. 유사한 게 벌써 나왔어. 2, 3개월이면 따라온다는 말도 있죠. 우리 S사가 출시했던 많은 그 휴대폰, 그 다음에 L사가 출시했던 많은 휴대폰의 유사한 기능이 동남아 국가에서 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격차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품질의 격차를 별로 못 느끼다 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큰 차이를 주면서 내가 사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권 및 경쟁사의 견제와 소송, 뭐 S사와 우리나라 S사와 미국의 A사가 특허 소송을 했었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그 자료를 만드는 내부 인력과 변호사, 관계자, 이해관계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수학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수학 분석은 내 거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수학 분석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